반갑습니다. 오늘은 8주차 8-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였는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물리적 거리와 침묵과 같은 요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얼굴 대화하는 중에 얼굴 표정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목소리 톤. 보통 연기하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기자들한테 필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표정 연기에 대해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합니다. 또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는 저도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이 중요한데요. 비대면 강좌다 보니까 조금 더 리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리적 거리와 침묵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됩니다. 별로 만족치 않다 그랬을 때는 묻는 말에 침묵할 수도 있겠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또 법에서도 묵비권 행사라는 게 있죠. 이야기하지 않겠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바디랭귀지와 준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바디랭귀지는 신체 움직임이죠. 그래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화로 대화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신체 움직임입니다. 그 중에 또 얼굴 표정으로 놀란 표정, 웃는 표정, 슬픈 표정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표정, 긍정적인 표정,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겠죠. 준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목소리 톤, 그냥 싸울 때 목소리는 대단히 크게 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말하는 속도와 높낮이도 준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강조할 때 또 목소리 좀 높아지겠죠. 속도가 또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언어적 의사소통에 들어갑니다.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자별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강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몇 가지 의미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의식적인데 반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쓸 때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대화 중에 나오는 제스처나 웃음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라든가 바디랭귀지죠. 웃음, 표정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 과정 중에 말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렇게 받아왔지만 그러한 말에 따라 나오는 비언어적 징후의 이해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배웠는데 그 표정을 읽는 거라든가 바디랭귀지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7%에 해당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두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음성에 의한 전달은 38%고 안면을 이용한 전달은 55%에 달한다고 할 만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에게 표정 연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을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피드백이 필요 없거나 요구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하고요. 양방적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피드백 과정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커뮤니케이션의 정확도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수신자와 발신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필요했을 땐 꼭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업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업무 이외의 사적인 만남 아니면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죠. 특히 이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큰 비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대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직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메시지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네 가지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대각적 커뮤니케이션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식적 경로를 통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경영자에게 업무 진행, 문제점 및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거나 피드백을 하게 하는 것. 결국은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보고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낮은 직급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 전달과 일선 경험을 통한 실무적인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이기도 하지만 의사 전달 그리고 일선 경험에서 통하는 실무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조직 직무와 동료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급자들은 보통 직급이 낮은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고를 그렇게 되면 보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은 아랫사람이 이로 보고하거나 의사 전달하는 것을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상사가 부하에게 전달하는 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명령 계통에 따라서 상급자의 의견이나 전달 사항이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서 하급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할당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거나 정책과 방향 제시, 또 문제점 피드백, 성과에 대한 피드백 등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명령의 일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같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등한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내에서 주요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구성원 간, 팀 간, 부서 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활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또는 동등한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각적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 못할 때 사용되는 건데요. 조직 구조상 집단을 달리하고 계층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단이 별도거나 아니면 계층이 틀렸을 경우, 이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급소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구성원들 간에서 비공식적 의사소통망인 그레이프바인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뜻은 포도덩굴이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그레이프바인입니다. 포도덩굴인데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 전신선이 나무들 사이에 마치 포도덩굴과 같이 널려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겁니다. 전신선이 아주 많다 보니까 포도덩굴처럼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전선 체계 수준이 낮아서 메시지가 불분명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나 소문이 나돌면 그레이프바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말할 정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레이프바인은 근거 없는 뜬소문, 헛소문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조직 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프바인을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레이프바인은 이제 구성원들에게 있어 중요 정보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레이프바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욕구를 충족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구성원들 자신과 관련된 중요 사안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비공식 채널 이 그레이프바인이 오늘날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8주차 전체를 요약해서 한번 전체 복습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주차에서 지금 감성 CEO 허브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CEO 켈러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독특한 경영이었습니다. 감성 경영이었죠. 그래서 임직원들이 광고비를 모금해서 보수날 자기 CEO 컬러라는 회장한테 감사의 편지를 광고로 실은 것입니다. CEO의 성공 여부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존경이었는데 CEO 사우스웨스트 회장 허브 컬러는 두 가지를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목이 갑자기 그 다음에 이 컬러 회장은 원래 웨스트항공사 CEO가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 항공사가 파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을 때 그 내용을 도우러 갔다가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했던 것은 항공료를 대폭 인하했던 것이 독특한데요.
그 인하를 하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스 타듯이 우리가 시내버스 타듯이 그냥 티켓을 끊어서 바로 좌석에 앉도록 하고, 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하는 대신 음료라든가 기내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탑승 대기 시간을 보통 평균 45분 정도 걸리는데 15분으로 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내에 모든 내용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기장은 게이트에 나와서 승객을 맞이하고, 그리고 승무원들은 안전수칙을 랩송으로 불러서 즐겁게 하고, 승객들과 즐거운 장난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경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러 회장은 직원들을 친구처럼 대했고, 그리고 경영 이념이 되게 독특했습니다. 고객은 두 번째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다. 감성 경영에 큰 획을 그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해를 시켜서 거꾸로 정신 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현장 교육을 했고, 최적화된 더욱 효과적인 감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이 중요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하드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불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 중에 불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소통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 있는 현대 사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왔고, 경영학자와 경영자들의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제 기능이다. 조직은 권한 이계 구조와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통제 기능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부여 기능이 있었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 기능이 있고, 정보 전달 기능이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네 가지 기능에서 중요하게 해야겠죠. 통제 기능, 동기부여 기능, 그 다음에 감정 표현 기능, 정보 전달 기능, 이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구두 커뮤니케이션과 문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바디 랭귀지와 준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바디 랭귀지는 신체 움직임, 얼굴 표정, 그리고 준언어적 의사소통은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가 높낮이, 이렇게 구분한다 했습니다. 크게 대별을 해서 요약을 해줬었죠. 그리고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내용을 이야기했고, 공식 커뮤니케이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레이프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 의사소통망, 그레이프바인, 포도 덩굴이라는 내용의 비공식 의사소통망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